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주부로 추운 겨울에 따뜻한 이부자리에 누워 귤을 까먹는 것 정도가 소소한 행복이랍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어지간하면 참고 견디는 저였으나 얼마 전에는 손윗동서였던 인간과 부딪힌 적이 있었답니다. 저를 까내리며 자신만 돋보이려 알랑방귀 끼던 손윗동서가 도리어 스스로의 추악한 모습을 들키게 된 사연에 대해 얘기를 해볼까 해요. 어머님 생신이신데 상차림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는 거지? 어떤 선물 좋아하시는지 목록 보내드렸으니까 그거 잘 챙기고. 네, 형님. 내가 뭘 제일 중요하게 챙겨야 한다고 했는지 대답해봐. 네? 어머님 못 먹는 음식 있으니까 알러지 있는 건 주의해서 구매하라고. 그게 아니지. 음식 맛은 정성이니까 만들 때 최선을 다하라는 거지. 사람 목숨 달린 거 지키는 거야 당연한 일 아냐? 저번에는 사람 목숨이 중요하니까 그 문제에 제일 신경 쓰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서로 알고 산 세월만 이제 2년은 다 되어 간다. 언제까지 초보 단계에 머물러서 응애응애 하고 있을래? 어머님, 제가 동서 야무지지 못한 거 말씀드린 적 있죠? 딱 그 사례가 지금 바로 보이네요. 너무 쥐잡듯 잡지 말거라. 그보다 너 보험 든다는 설계사분이랑은 얘기 좀 해봤니? 뭐다 이것저것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나이가 들어서 잘 이해가 안 가는구나. 안 그래도 어머님 보험금 수령받고 이래저래 신경 쓰실 거 많을 것 같아서 남편 쪽으로 수령인 일단 둔 거잖아요. 어머님 아프시면 그냥 저한테 돈 받으시는 걸로 바로바로 치료받으시고 나중에 남편이 그거 메꾸면 되니까요. 괜히 니들한테 번거롭게 하는 거 아닌가 걱정되는구나. 그러다 병원비가 더 나오면 어떡할까 싶기도 하고. 에이, 어머님은 그냥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실 생각만 하시면 되세요. 번잡한 일은 저랑 동서한테 죄다 맡기시고요. 동서도 문제 없지? 네. 어머님 건강하고 잘 모시면 저야 좋죠. 사람이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 상차림 혼자서 하는 거 문제 없냐는 말이잖아. 그날 나 설계사분이랑도 만나보고 부동산 일 때문에 많이 바쁘다니까? 네네. 아무 문제 없어요. 왜 문제가 있겠어요? 꼭 말을 해도 뭔가 찝찝하게 한다니까? 내가 부동산 중개업으로 바쁘다는데도 그렇게 불퉁한 태도여야 해? 동서는 전업주부잖아, 전업주부. 그냥 둘이 같이 하면 안 되겠냐? 둘째 애기가 지금 불편해하는 거 훤히 보이는데 말이다. 아니에요, 어머님. 저 전혀 불편하지 않은데요? 내가 너 봐온 세월이 있다. 너 힘든 거 많이 참으면서 거짓말할 때 버릇이 있다는 거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예절 안 따져도 된다. 어머머, 또 동서가 거짓말하고 있나요? 저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던데 대체 무슨 버릇을 갖고 있는 거래요? 저도 알려주세요. 동서 거짓말할 때 좀 추궁 좀 하게요. 그걸 말하면 니들 사이만 뻔히 나빠지지 않겠니? 같이 사는 집안이니까 오래오래 사이좋게 지내자꾸나. 입이 잘 떨어지지야 않겠다만 좋아한다, 사랑한다, 서로 나쁘끄러운 말도 해가면서. 둘째 너는 진심으로 첫째 모시도록 하고 첫째 너는 윗사람으로서 더 감싸고. 네, 어머님. 아휴, 어머님. 전 윗사람이라고 누구 쪼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의 손윗동서는 어머님과 함께 있을 때면 온갖 알랑방귀를 다 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단둘이 있을 때에는 대놓고 돈동거리면서 이기적인 면모를 드러내곤 했었죠. 저는 그 꼴이 보기 싫어서 가급적 함께 시간을 하지 않으려고 했었지만 제가 내내하면서 잘 따른 덕분인지 사람을 아주 우습게 보고 매일 불러대던 게 손윗동서였어요. 동서, 내가 오늘 백화점 가려는데 따라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옷 구경도 하자. 내가 입던 옷 사이즈 맞는 거 있으면 동서한테 하나 줄 테니까. 아니에요, 형님. 제가 요즘 몸이 피곤해서요. 밥도 사줄 테니까 얼른 나오라고. 동서가 짐 안 들어주면 손목도 안 좋은 내가 어떻게 짐들 다 들고 다니겠어? 하나 있는 남편이라고 해봐야 나 신경 쓰지도 않고 있는데 동서라도 나 아껴줘야 할 거 아냐. 제가 매번 얻어먹기가 죄송해서 그렇죠. 내가 동서한테 사주려는 거 동서가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돈이야. 어머님 보험금 받은 걸로 쓰는 거거든. 어머님한테 보험금을 받다뇨? 최근에 어머님이 병원 갈 일이 있었잖아. 그런데 그게 다 노다지다 이거야. 눈먼 돈이라서. 병원비로 다 나가는 거 아니었나요?
나가는 거 나가는 거고, 챙기는 건 챙기는 거지. 남편 돈이 내 돈이고, 시모 돈도 내 돈이고. 그러다가 서로 힘들면 챙겨주고, 세상살이 두루뭉술 흘러가면 되는 건데, 네 돈 내 돈 뭐 그렇게 따지고 앉았어? 그래서 같이 갈 거야 말 거야? 형님, 어머님이랑 아주버님이 그래도 믿고 돈 관리부터 사소한 거 맡기는 거잖아요. 형님께서 돈 관리 이런 거 자신 있어 하기도 했고, 또 이제까지 요량 있게 잘 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다는 건 인정해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믿고 맡겨준 돈을 마음대로 융통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어머머, 지금 동서 나한테 훈계하는 거야? 농담이면 모를까, 나 살짝 기분이 나쁘려고 그런다? 아니요, 아니요. 제가 뭐라고 형님한테 훈계 같은 걸 하겠어요. 다만 믿고 돈 관리 맡긴 건데, 그걸 마음대로 쓰는 건 나중에 좀 문제되지 않을까 생각해서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 거니까 동서는 동서 인생이나 신경 써. 솔직히 동서 나이쯤 되고 서방님 나이쯤 되면 좋은 집 하나 서울에 가지고 있는 거는 평균이야. 그런 편견도 안 되면서 어디 남의 인생에 함부로 혼수를 두고 있어? 그리고 내가 돈을 빼돌리면 얼마나 빼돌린다고? 저는 형님한테 혼수를 두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저 믿고 신뢰한 사람들한테 배신을 하지 말아줬으면 하는 거죠. 형님이 저번에 시계 샀다고 자랑하셨는데 어머님 보험금으로 받은 걸 아주버님한테 차게 하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그 정도면 빼돌렸다고 할 만하죠. 그래, 동서는 늘 잘난 사람이고 똑똑하고 착한 사람에. 나는 나쁘고 알아서 챙겨 먹는 역할 할 테니까. 그럼 아무 문제 없는 거잖아? 게다가 어머님이 부동산 내 정보 듣고 많이 이득 보신 거 잊었어? 그거 생각하면 내가 지금 어머님 많이 편히 봐드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할 일이지. 그걸 아득바득 따지고 드는 거야? 동서 정말 나한테 한번 혼나볼 테야? 생각해보니까 제가 형님한테 말실수를 한 것 같아요. 화 푸세요. 제가 사과할게요. 이번 한 번은 넘어가는데 앞으로는 없어. 그리고 내가 시킨 거 앞으로 더 철저히 잘 생각하고. 동서가 지금 몸이 편하니까 이상한 쪽으로 자꾸 머리가 돌아가는 거야. 사람은 몸이 정신없이 바빠야 머리가 엄한 거 생각 안 하는 거야. 알아듣겠어? 네. 고마워요, 형님. 배려해주셔서. 제가 앞으로는 더 잘할게요. 잘하란 말이야. 가족들 사이에서 왕따 되기 싫으면 내 말 잘 듣고 앞으로 선 넘지 말고. 알겠어? 손윗동서가 시모의 보험금이며 아주버님의 돈이며 본인의 돈인 양 함부로 써대는 것 같아 지켜보고 있던 저로선 기분이 나빴죠. 하지만 이를 지적받은 손윗동서는 오히려 저를 혼내고 핍박하기만 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죽도 밥도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저는 얼른 사과부터 하고 확실한 증거를 모아 두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주장한다고 해봤자 여우 같은 손윗동서는 발뺌할 것이 틀림없었기 때문이었죠. 어머님, 저 사실 어머님한테 말씀드리고 고민 상담할 게 있어서요. 만약 주변을 믿는 사람이 어머님을 속이고 있다거나 돈을 몰래 빼돌리고 있다거나 하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으세요? 당연히 기분 나쁘고 안 좋겠지. 물론 그 사람한테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들어와야 되겠지만 들어본다고 해도 기분 나쁜 마음이 풀리진 않을 것 같구나. 그럼 제가 이런 얘기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나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그래, 이제라도 네가 말한다니 다행이구나. 사실 네가 나한테 상차림 해준다. 밥 차려준다. 뭐다 이것저것 해왔다만 정성이 중요한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돈 다 안 쓰고 남겨 먹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해할 수 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저는 상차림하거나 어머님한테 뭐 드릴 거 있을 때 아낀 적 전혀 없어요. 내가 첫째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네가 둘이만 있을 때는 나한테 쓰는 돈 아깝다고 그러고 그런 노동비라도 받아야 되겠다고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라더구나.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제가 형님보다도 먼저 이 집안에 시집왔고 어머님 훨씬 더 오래 모셨어요. 어머님 몸 아프다고 할 때마다 매번 간병하고 몸살 심했을 때는 물수건 하루 종일 갈아드린 적도 있고요. 제가 거짓말한다고 하면 바로 표정 캐치해서 알아차리시는 분이 어머님이시잖아요. 그렇게 관찰력 좋으신 분이 왜 제가 거짓말하는 거는 잘 알아차리고 형님이 거짓말하는 건 못 알아차리세요? 너야 사람이 투명해서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있는 그대로 보이지. 하지만 첫째는 그렇게 투명하지가 않잖니?
그래도 첫째가 거짓말을 해서 얻을 게 없으니 너한테 뭔가 불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내가 너 시집 온 초반에는 시집살이도 좀 시켰고 힘든 일은 너 혼자 다 하고 있으니까 네 나름도 불만이 많을 것 같기도 하고 말이다. 어머님이랑은 이제 정말 친하게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시집살이 초반에 시켰던 것도 서툴은 저 위에서 그러셨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저한테 하듯이 형님한테도 거짓말하는 거 바로 파악하시고 지적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저는 형님이 어머님께서 받을 보험금 빼돌린다는 거 말하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첫째 애가 나한테 얘기하더구나. 네가 뒷담화하다가 걸리게 되면 분명 자기 걸고 넘어지면서 온갖 소리 짓거릴 거라고. 그래서 나는 네 손을 들어주고 싶어도 중립적인 입장을 지켜야 하잖니? 이렇게 되면 둘 다한테 이야기를 들어볼 수밖에 없다. 아니요. 어머님이 저 안 믿어주시니까 그냥 그런 셈 치세요. 네. 제가 돈 빼돌리고 상차림에 들어가는 돈 남기고 어머님한테 쓸 돈도 제 개인 주머니로 다 빼돌렸네요. 그만하거라. 아니요. 형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 맞다니까요. 내가 너 불편한데 억지로 거짓말하는 거 다 간파한다고 했잖니? 지금 네가 나한테 하는 태도며 하는 말 보니까 내 돈 빼돌린다는 게 거짓말이라는 걸 훤히 알 수 있겠더구나. 어머님, 저 정말 서운했어요. 전 어머님한테 늘 좋은 거 드리고 싶은 마음이라고요. 앞에서만 알랑방귀 뀌는 게 아니라 정말로요. 첫째가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오해를 했거나 둘 중 하나라고 판단이 내려지는구나. 서운했다면 내가 대신 사과하마. 정말 미안하구나. 그래도 어떡하겠니? 가정을 화목하게 꾸리려면 윗사람으로서 이 이야기 저 이야기에 마냥 휘둘리고만 살아선 안 되는 거 아니겠냐. 만약에 네가 정 나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구나. 물론 내 나름도 의심 가는 것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말이다. 그럼 어머님께서는 제가 앞으로 어떤 말을 한다고 해도 안 믿고 형님만 이뻐하시는 것처럼 태도 정해주세요. 그러면 형님 분명히 신나서 꼬리가 밟힐 것 같거든요. 지금 당장이야 저한테 경계하는 마음이 있어도 제가 미안하다고 먼저 손 내밀었고 여전히 끈은 연결되어 있으니까 뭔가 하나 확실한 게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그건 네가 정말 잘한 거다. 사람이 앞에서 하는 말이랑 뒤에서 하는 말 다르면 언젠가 꼬리가 밟히기 마련이다. 그런 사람한테 네가 동조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미리 말해줬으니 널 절대 오해할 일은 없을 테니까 네 나름대로 애써 보렴. 그리고 정말로 고맙구나, 아가. 형님은 다른 이야기 또 없으셨나요? 미리 알면 제가 주의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첫째 얘기로는 너 떠보려고 일부러 나쁜 말 할지도 모르고 그게 귀에 들린다고 하더라도 본인 오해하지 말라고 그러더라. 이런 말 하기는 싫지만 걔가 여우 같은 구석이 있잖니? 제가 잘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관찰하고 또 계속 의심하는 거지. 세상살이라는 게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잖니? 그렇게 관찰하고 또 관찰하다 보면 늘어나는 통찰력이며 지혜라는 게 있는 법이다. 평상시에 제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기가 막히게 캐치하시던 시어머니. 제가 돈을 빼돌리며 모시기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억울함 가득한 거짓말을 했더니 평소와 마찬가지로 기가 막히게 잡아내셨습니다. 평상시에는 그것 때문에 종종 속마음이 들켜 서운한 일이 많이 생겼었던 저였지만 덕분에 신뢰를 얻을 수 있었으니 전화위복이라고 할 수 있었죠. 형님, 어머님 조만간 가족끼리 여행 간다고 하시던데 그때는 참여 가능하신가요? 아, 노인네. 적당히 좀 싸돌아다닐 것이지 왜 맨날 그렇게 돌아다니나 몰라. 나이가 있으면 집에서 그냥 가만히 쉬면 될 일이지 왜 그렇게 못 돌아다녀서 안달이냐고. 사실 형님 입장 생각하면 힘든 게 당연하기는 하죠. 오, 동서 오늘 웬일이야? 웬일로 오늘 쿵짝이 좀 많네? 이런 얘기하면 싫은 티 팍팍 내더니? 어머님께서 며느리를 너무 막 굴리시는 거 맞기는 하니까요. 맞아, 맞아. 솔직한 심정으로는 그냥 얼른 돌아가셨으면 싶다니까? 사망보험도 드러났겠다. 보험금도 나름 짱짱하게 나올 텐데 언제쯤 돌아가시나 모르겠다. 그래도 나이가 좀 있으시니까 언젠가는 돌아가시지 않을까요?
조금만 저희도 참고 기다리기로 해요. 아니, 사망보험금 돈 많이 받으려면 노안으로 죽어선 안 돼. 질병이든 사망이든 특약 드러났으니까 그쪽으로 해서 죽는 게 더 확실하지. 내가 이런 얘기 한다고 또 괜히 돈 밝히니 뭐니 그런 식으로 오해하는 거 아니지, 동서? 나는 그냥 우리 가족들한테 노후에 물려주실 어머님 재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뿐이야. 사람은 죽어서 명예를 남긴다잖아. 기왕이면 돈도 남기면 좋은 거고. 알죠, 알죠. 동서랑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너무 좋네. 앞으로 이렇게 내 말 더 잘 듣고 끄덕끄덕하면 더 좋은 일 있을 거야. 그리고 괜히 지금 했던 말 사람들 귀에 안 들어가게 해야 되는 거 알고는 있지? 사람들이 누구 말 더 듣고 따를지는 뻔한 사실이잖아? 네, 형님. 잘 알겠어요. 그래서 말인데 내가 조만간 보험 설계사 한번 소개시켜 줄 테니까 이야기해봐. 그리고 어머님이 어떤 보험 들었는지부터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죄다 꿰뚫어 놓고 있고. 나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서류들 보는 것만으로도 염증이 생기는 기분이란 말이지. 한 살이라도 어린 동서가 내 쪽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어? 형님께서 그런 쪽에 박지 않으신가요? 또 말대꾸한다. 어머님 나이 들면 걸어다니는 병원이라고 해도 무방한 정도야. 그러니까 보험 미리미리 가입해놓고 잘 타먹을 생각이나 하라는 이야기야. 내가 자꾸 가입하라고 하면 어머님 돈줄로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동서가 이야기 좀 먼저 꺼내고 가입 권유를 하란 말이지. 이해가 가? 저는 손윗동서가 추천하는 보험 설계사를 만나봤었는데 깔끔한 인상에 고급스러운 양복까지 입고 있고 전문적인 느낌이 많이 풍기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죠. 형님이 샀다고 저에게 자랑했었던 시계와 동일한 것이 보험 설계사에게도 있더라고요. 저는 어쩌면 이게 중요한 단서가 되지 않을까 싶어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았답니다. 결과는 참 놀랍더군요. 어머님, 이런 이야기 드리기가 좀 민망스럽긴 한데 아무래도 형님이 남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요. 그게 무슨 소리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너랑 나 사이에 갈라놓으려고 이간질 한다던 애 아니냐?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라니? 형님이 예전에 샀다고 자랑했던 손목시계 있었거든요. 그게 한정품이라나 뭐라나 하면서 되게 자랑했었는데 그걸 자주 만나는 보험 설계사가 차고 있더라고요. 어머님한테 화재보험 얼마 전에 들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 애인한테 실적 쌓게 도움 주려는 거 아니었던 건가 싶기도 하고요. 네가 그렇게 말을 하는 데는 뭔가 근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네, 가끔 제가 먼저 만나자고 형님한테 말한 적이 있었는데 그럴 때 친구들 만난다, 부동산 보러 온 손님들 만난다 핑계대면서 알고 보니까 보험 설계사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사진으로 증거도 많이 찍어뒀고요. 그래, 아주 잘했다. 물론 이게 확실한 증거라고는 할 순 없겠지만 둘 사이가 뭔가 있다는 심증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지 않고서야 굳이 거짓말하고서 따로 만날 필요가 있나 싶어서요. 네 말이 하나 틀린 거 없다. 그동안 내 보험금 빼돌리고 있다는 거 알고 있었으면서도 용돈으로 알아서 융통하고 나 돌봐준다고 생각하면서 넘어가려고 했었다. 근데 이렇게 내 첫째 아들 기만하면서까지 그냥 막 나가는 애니 절대 관둬선 안 되겠다 싶구나. 이걸 당장 요절 내든지 해야지. 어머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실 수 있을까요? 조금 더 확실한 증거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동안 네가 나름대로 조사 많이 했는데도 밝혀진 거 없었잖니? 그런 상황에 더 파본다고 뭔가 나오겠니? 너 그동안 고생했는데 지금이라도 다 까발려버리고 이혼을 시키든지 해야겠구나. 그동안 형님 패턴 보면 어머님 보험금 탈 일 있을 때마다 신나서 써대고 소비하고 놀러 다니더라고요. 그런 거 생각하면 어머님께서 보험금 받을 일이 생기게 하고 확실한 증거를 잡아두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네 말이 맞다. 네 지혜가 나보다 100배 1000배 낫구나. 내가 너한테 오늘 많이 배웠다. 어쩜 그렇게 똑똑한 생각을 했니? 어머님께서 사람을 잘 관찰하라고 하셨잖아요. 저도 어머님 본받고 싶어서 형님 열심히 관찰했죠. 그랬더니 뭔가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네 말대로라면 그 간악한 년을 단번에 붙잡을 수 있고 끌어내릴 수 있겠구나. 이 일은 우리 둘만 알고 있자꾸나.
일단은 그러면 요리를 하다가 화상을 입었다고 말하는 게 좋겠구나. 제게 모든 시댁과 관련된 일들을 다 시키는 것은 물론 어머님의 보험 일까지도 일임해버린 손윗동서. 저는 이때까지 꾸준히 관찰해왔던 결과에 따라서 어머님께서 안 좋은 일이 있어 보험금을 탈 때마다 손윗동서가 신이 나서 뭔가를 저지를 거라는 걸 짐작하고 있었죠. 어머님과 저는 말을 맞추고서 손윗동서에게 이를 전달하였습니다. 형님, 어머님께서 요리하시다가 화상을 크게 입으셨대요. 빨리 병원으로 오셔야 할 것 같아요. 내가 요즘 많이 바쁘다는 거 알고 있지? 그보다 당황하지 말고 침착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지. 동서는 늘 그렇게 바쁘고 정신없는 게 문제야.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제가 침착을 유지하겠어요. 내가 알아서 일 마무리 짓고 갈 거니까 동서는 그렇게 알고 있어. 어머님 잘 달래드리고 침착을 유지하란 말이야. 사람이 기분 좋거나 나쁘다고 함부로 경거망동했다가는 오히려 일을 망칠 수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해둬. 나이 더 많은 사람으로서 인생 지혜 알려주는 거니까 귀담아 들으란 말이야, 알겠어? 형님은 그러면 언제쯤 오실 수 있는데요? 제가 어머님한테 얘기라도 해놓게 언제쯤 오실 수 있는지 대략이라도 알려주세요. 때 되면 간다니까 그러네. 왜 자꾸 짜증나게 사람을 보채고 그래? 일단 보험 설계사한테 이따가 연락 넣기나 해. 손윗동서에게 소식을 전하며 몰래 따라붙어 있었던 저. 손윗동서가 보험 설계사 남자와 함께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을 사진에 담아둘 수 있었습니다. 거짓말까지 해가며 자주 만나던 둘 사이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제 추측 그대로 들어맞는 행동에 스스로도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죠. 형님, 어머님께서 많이 아프시고 놀라시는 상황인데 같이 와서 보셔야죠. 아무리 그래도 첫째 며느리가 봐주고 챙겨주는 게 더 기분이 좋지 않겠어요? 얼마나 다쳤대? 네? 많이 다치셨죠. 지금 그게 중요한가요? 얼마나 다쳤는지에 따라서 보험금도 달라진다는 얘기야. 화상이라는 것도 그냥 단순하게 다치는 것도 있고 피부 자체가 아예 절단까지 필요할 정도로 크게 낮추는 경우도 있잖아. 그래서 보험금은 얼마나 나온다는 얘기야? 수량이는 당연히 장남 쪽으로 했겠지? 동서 이런 거 철저하게 내가 하라고 분명히 말했었잖아. 아주버님께서 돈 받는 것도 맞고 제가 철저하게 체크한 것도 맞긴 맞아요. 근데 어머님께서 화상으로 돈 받을 일이 있어야 아주버님께서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겠죠? 지금 정신없는 건 알겠는데 갑자기 무슨 헛소리야? 어머님께서 화상 입으셨다며? 내 남편이 돈 받는 게 당연한 건데 갑자기 말을 빙글빙글 돌리고 있어? 혹시 술 마셨어? 그러니까 장남이 받으면 대체 어쩌실 건데요? 너 곧 이혼 당하게 될 거고 울며불며 집안에서 쫓겨나게 될 건데 뭐? 너 지금 뭐라고 헛소리 하는 거야? 네가 전에 술 취해서 했던 이야기 기억해? 너 성격 개차반이라서 연애하려는 남자들은 많아도 결혼하려는 사람은 아주버님 딱 하나였다면서. 그런데 그런 아주버님에게서조차도 버림받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려고 그러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대체 뭐라고 헛소리 하는 거냐고. 알아듣게 이야기해. 어머님, 지금 나랑 같이 대기 모텔 들어간 거 보고 있어. 보험 설계사랑 바람난 거 다 알고 있다고. 어머님 다쳐서 대 기분 좋은 날이면 보나마나 뭔가 저지를 것 같았거든. 그래서 몰래 미행했었지. 뭐? 그거 범죄 아니야? 너 지금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너 경찰에 신고한다? 경찰에 신고고 자시고 댁은 이혼당할 걱정이나 하시라고요. 그동안 내 뒷담화하면서 어머님이랑 나 사이 갈라놓으려고 했었지? 댁도 똑똑하긴 하더라. 나쁜 말 하더라도 나 떠본다는 식으로 핑계 깔아놓았으니까 어머님한테 녹음 들려줘도 둘러댈 수도 있었을 테고. 그런데 그렇게 여우짓하는 것도 하루 이틀 이어야지.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말 못 들어봤어? 어머님이나 나나 대기하는 김한질에 생각 없이 놀아나는 사람들 아니었어. 그걸 착각한 게 네 최대 실수야. 야, 안 닥쳐? 안 닥치냐고. 모든 시대기를 저에게 다 시키고 본인만 점수를 따려고 했던 손윗동서. 심지어 이간질까지 하면서 어머님과 저의 사이를 갈라놓으려 들던 사람이었고 부동산 일을 하면서 큰 이득까지도 가져다 준 적이 있었기에 저로서는 이길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요. 짐승도 아니고 본인의 욕망을 참지 못하고 남을 험담하고 돈을 밝힌 데다가
다른 남자 놀아나는 모습 때문에 결국에는 집안에서 쫓겨나고 이혼당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답니다. 동네에 소문이 나는 바람에 기껏 터전을 잡은 부동산 중개업은 접고 다른 지역으로 도망치듯 사라지고 말았죠. 그 뒤로는 소식을 들을 수 없었지만 원래도 넉넉하지 않았던 경제적 상황에 성격까지도 안 좋은 여자였고 이젠 이혼녀 낙지까지도 생기게 되었으니 미래야 불보듯 뻔했죠. 저와 시어머니는 이 일을 통해 더욱더 돈독해져 지금까지도 엄마와 딸처럼 친하게 지내고 있고요. 사연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으로 얼마 전까지 괴팍하고 말 험하게 하던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는데요. 돈 없다며 저와 엄마를 싸잡아 무시하던 시어머니가 사과하게 만들고 돈까지 내놓게 한 사연에 대해 말을 해볼까 합니다. 혜영아, 너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엄마랑 아빠가 혼수도 제대로 못 보태줘서 미안하구나. 아무리 박서방이 너 몸만 오라고 했어도 대출을 해서라도 혼수는 넉넉히 해줘야 하는데 말이다. 네 아빠가 빚보증만 안 섰어도 이럴 일은 없었을 텐데 부모 못난 탓에 가 피해를 보는구나. 엄마, 앞으로 또 그런 소리 하면 화낸다? 솔직히 나 대학 다닐 때까지 잘 길러주고 부족함 없이 자라게 해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마워. 나도 이제 성인이라서 엄마한테 손 벌릴 생각도 아니었고 갑자기 일이 이렇게 된 거잖아. 아빠나 엄마가 알고 그런 것도 아닌 걸 어쩌겠어? 박서방이랑 내 시엠이 될 사람 볼라치 없어서 그래 이거사. 없는 형편에 1,000만 원이면 충분하지 뭐. 애시당초 그이가 몸만 오라고 한 거 빈말 아니었고 결혼식도 조촐하게 치르기로 했다니까. 사돈 양반 보니까 굉장히 체면 같은 거 따지시는 것 같던데 괜찮겠니? 이제는 집안 차이가 많이 나는데 괜히 결혼 파하자고 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박서방이나 나나 돈 때문에 결혼하고 이혼하고 그럴 사람들 아닌 거 알잖아. 어머님이야 뭐 상견례 때부터 이미 결혼 승낙하신 상황이고 결혼식 일정 잡히고 나서 갑자기 이렇게 집안이 뒤집어질 줄이야 우린들 알았겠어? 엄마 괜히 미안해하고 죄책감 가지지 마. 보증금 들고 날은 아빠 친구분이 잘못한 거잖아.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너라도 그렇게 말해주니까 힘이 되는구나. 그렇잖아도 네 아빠 요즘 백방으로 대출 메꾸면서 식당 일 하고는 있는데 너무 고생을 하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있다. 차라리 이 와중에 네가 시집을 가서 그 모습 안 봐도 되니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싱숭생숭한 게 요즘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어. 이쁜 딸 시집 가면 서운한 거야 당연한 일이지. 시집 가면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살 테니까 걱정 마셔. 제가 결혼식을 앞둔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빠는 친구의 빚 보증을 섰었는데요. 친구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빚을 고스란히 감당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식당 일을 하면서 갚는 대출만으로도 하루하루가 살얼음을 걷는 것 같을 정도로 버겁던 시절에 저는 결혼을 하게 되었죠.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지만 저의 시어머니는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홀로 아들을 번듯한데 기업에 보냈었다면서 자부심도 대단하시고 그런 아들에게 어울리지 않게 된 저를 탐탁치 않게 여기셨어요. 혜영아, 미안. 우리 신혼집 장만하기로 한 거 아무래도 취소해야 할 것 같다.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오빠? 너무 마음에 드는 집이라면서 꼭 거기서 살고 싶다더니? 직장도 가깝고 완전 새 집도 아니라서 새집 증후군 걱정도 안 해도 되고 딱이라며. 그랬었지. 그런데 엄마가 돈을 지원 못 해주겠다고 그러시네. 어머님이 왜 갑자기 생각을 바꾸신 거래?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최근에 아버님이랑 어머님 보증 사건 듣고 마음이 많이 심란하셨나 봐. 그래서 조금이라도 허리띠 졸라매고 아낄 생각부터 해야 한다면서 혜영이 너나 나한테 그냥 한 집에서 살면서 돈부터 모으라는 거 있지? 오빠는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 나야 당연히 반대했지. 엄마 잔소리 버티는 것도 나도 이제 지겹거든. 솔직히 엄마랑 같이 지내는 거 나도 많이 버겁고. 어머님이랑 오빠랑 사이 친한 거 아니었어? 친한 척 하는 거지.
엄마가 그래주길 원하니까. 오히려 친한 마음보다 원망이 훨씬 더 많아. 내가 얘기했었던가? 학원에서 모의 시험 치고 있는데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소식도 못 들었다고. 응. 그때 어머님이 오빠 시험 치는 거 알고 일부러 알리지도 않았다며. 내가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기가 차.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까지 냉정할 수 있나 싶기도 하고 나를 완전 도구 취급하는 것 같다고 느낀달까. 어릴 때부터 이런 얘기하면서 조금이라도 대화로 풀어가 보려고 하면 매부터 들고 아주 내가 엄마 때문에 집 뛰쳐나가고 싶었던 적이 하루 이틀이 아냐. 그래도 일단은 어머님이 하자는 대로 하자. 어차피 뭐 돈 안 주시겠다는 걸 억지로 받아낼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 애초에 호의로 주신다고 한 거기도 하고. 차라리 원룸에서 소박하게 시작하는 건 어떨까? 그 돈이라도 아껴야 나중에 집장만 할 때 보태기도 좋잖아. 그리고 어머님한테 신혼 초부터 찍히고 싶지도 않고. 결국 저는 어머님과의 합가를 해야 한다는 상황을 받아들이게 되었는데요. 걱정했던 것과 달리 어머님이 제게 집안일을 많이 시킨다거나 아침, 저녁을 꼬박 차리라거나 하는 식으로 몸을 괴롭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견디기 힘든 것은 언어로 쏟아지는 경멸과 멸시였죠. 사돈분들이 빚보증 때문에 완전히 떨어먹게 되었으니 너도 참 걱정이 되는구나. 아니요, 지금은 두 분 다 식당일 열심히 하시면서 많이 회복하셨어요. 물론 빚이야 갚아야겠지만 저도 어느 정도는 털어냈고요.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니? 내가 걱정이 된다는 건 내 상태가 아니다. 너가 앞으로 사돈들처럼 돈 헤프게 써버릴까봐 그게 걱정인 거지. 돈을 헤프게 쓰다뇨. 그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빚보증을 선다는 거, 그거 결국 남 믿고 돈 날리는 거나 다름없는 행동 아니니? 사람들이 나이도 잡술 만큼 잡섰으면 인간관계에서 믿을 만한 사람을 믿어야지. 날 봐라. 개 모임할 때도 주변 평판 따져가면서 딱 검증된 사람들 있는 곳만 들어가잖니. 물론 빚까지 지게 된 마당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웃기게 들릴 수는 있을 텐데요. 아빠나 엄마나 친구한테 속기는 했어도 해펐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사람들 다 안 믿으면 누굴 믿을 수 있겠어요? 막상 어머님도 결국 개모임 하시는 분들 믿으시는 걸 텐데 친구도 아닌 사이니 속을 가능성은 오히려 더 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기를 왜 당하냐는 거다. 결국 남한테 속는다는 건 본인 욕심 때문에 다 자초를 한 거지. 아버지는 딱히 욕심부린 게 아니라 친구분 도와드린 건데요. 다달이 이자라도 받으려고 하지 않았겠니? 그리고 도와주면 나중에 또 비빌 언덕도 생기는 거니까 보험도 들어놓을 요량이셨겠지. 설마 그런 것도 없이 사람을 믿어서 빌려줬다고 하는 거니? 그럼 더더욱 답이 없는 상황인데.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는 지금 어머님께서 저한테 뭔가 화나신 게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괜히 부모님 욕하시면서 둘러가지 마시고 차라리 저한테 편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고칠 수 있는 거라면 제가 고칠 테니 드러나 보려고요. 이거 당돌하기가 아주 짝이 없는 애구나. 혼수라고는 딸랑 1,000만 원만 해온 주제에 낯짝도 아주 두껍고. 나였으면 일가 친척들한테 한 명당 100만 원씩 빌려서라도 혼수 적어도 5천은 해왔을 거다. 돈도 없으면서 잘난 집안 결혼하려고 한 너나 너 같은 거 좋다고 해벌쭉거리는 내 우재나 정말 속이 터지는구나. 어머님, 저희 부모님이 그래도 저한테 빚 때문에 손 벌리시거나 하진 않으시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고 계세요. 그 와중에도 또 말씀하신 대로 주변 분들한테 빌려 1,000만 원이나 해주셨고요. 그리고 솔직히 신혼집 장만에 안 보태준다고 하셨지 않나요? 그럼 그이나 저나 당장 들어간 비용만 놓고 보면 제 쪽이 오히려 많이 투자한 셈인데요. 내 셈법이 그따위니까 걱정이라는 거다. 나중에 내가 너랑 우재하는 거 마음에 들면 어련히 독립시켜주고 돈도 넉넉하게 해줄 텐데.
당장 열받는다고 따져대고 당장 돈 더 썼다고 생색내는 걸 보니 속이 터지는구나. 어휴. 저는 당장의 것만 계산한 게 아니라 어머님이 하도 뭐라고 하시면서 먼저 계산기를 꺼내시니까 거기에 대해 반박을 한 건데요. 됐다. 입 아프게 자꾸 했던 말하게 하지 마라. 하여튼 간에 넌 이제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됐으니까 행실에 늘 신경 쓰고 다니도록 해. 알겠니? 내가 카드 줄 테니까 그 후줄근한 옷들 죄다 버리고 좀 이쁜 걸로 맞추고. 엄마와 아빠가 사준 옷을 비하하고 돈으로 대놓고 괄시하는 시어머니의 모진 말투에 저는 심한 모멸감을 느꼈었는데요. 이런 날이 하루하루 되풀이 되다 보니 저로서도 계속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남편에게 중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밖에 없었죠. 오빠가 어머님이랑 나랑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힘 좀 써줘. 아니면 어머님이 정말로 좋아하실 만한 거, 음식 같은 거라도 알려주든지. 내가 재료 좋은 곳에서 공수해와서 점수 좀 따려고. 어차피 곧 분가하면 곧 안 보게 될 사이인데 왜 그렇게 열심히 해? 그게 언제가 될 줄 알고. 그리고 그동안은 같이 살 건데 친해져 두면 나쁘지 않은 거잖아. 오빠가 잘 좀 중재해주고 같이 식사도 할 수 있는 시간 만들어주고 하여튼 신경도 좀 써줘. 혜영아, 너가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엄마는 친해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세상이 돈 아니면 권력이나 명예 같은 걸로 굴러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나도 오기가 있지. 이대로는 분해서 그래. 어머님한테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로 철저하게 잘해보고 점수 딸 거야. 그리고 실질적인 이득 얻어내면 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야지. 그게 잘 될까 모르겠다. 결국 남편의 중재에 저와 시어머니는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남편이 있을 동안만 하더라도 종종 웃으시며 미소를 보이시던 시어머니. 하지만 남편이 저와 시어머니 두 사람만 이야기를 나누라며 일어서자마자 태도가 돌변하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제가 당황하든지 말든지 따라오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는 태도였죠. 모셔드리겠다고 해도 택시를 타고 휙 가버리시더군요. 어머님, 그래도 그이가 애써 시간 마련한 건데 제가 많이 불편하셨나 봐요. 너도 눈치가 있으면 이런 일로 나 불편하게 좀 하지 마라. 니네 집 안 해준다고 했던 것 때문에 우제 빈정상한 것 같아서 참기는 했다만 이게 대체 뭐니? 돈 없어지면서 눈치도 없어진 거야. 저는 풀어보려고 마련한 자리인데 정말 너무하시네요. 너무한 건 집안 망한 너고 내가 집안 체면 생각해서 결혼 얘기 취소는 안 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잘한 일인지 후회스럽구나. 저한테 이러시는 이유가 그럼 저희 집안 기울어진 것 때문이에요? 상견례 때만 해도 이런 식으로 돈 얘기 별로 안 하셨잖아요. 이미 갖춘 사람한테는 그걸로 잔소리할 일이 있겠니? 근데 지금 너나 사돈 양반들이 이제는 없으니까 내가 분통이 터지는 거다. 그걸 순순히 수긍을 하면 될 텐데 바락바락 대들고 인정을 안 하니까 더 열받는 거고. 제가 그럼 어머님 말씀대로 순순히 인정하면 되는 건가요? 앞으로 돈 쓸 일 있으면 주의하고 엄마 아빠처럼 돈 날리지 않게 주의하겠다고 하면 만족하시나요? 지금 말하는 본새만 봐도 앞으로 어떻게 할지가 훤히 보이는구나. 내가 엎드려 절받자고 너한테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대체 시어머니를 얼마나 우습게 알면 이러냐? 가난하면 염치도 없어지는 거냐? 네 애미애비 수준도 알만하구나. 말이 통하지 않는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는 나날이 심해졌고 저뿐만이 아니라 부모님을 향한 막말도 정도를 넘어섰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중재를 하려고 해보고 말려도 봤지만 소용이 없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저와 남편은 형편이 힘들더라도 분가를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에 집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는 아빠와 엄마로부터 거금을 전달받게 되었죠. 엄마, 계좌이체 한돈 봤어. 갑자기 무슨 돈이 생겨서 1,000만 원이나 보내?
나랑 너희 아빠가 요즘 더 열심히 일한 거 알지? 덕분인지 지역 신문에 소개가 되는 바람에 장사가 잘 풀리게 됐지 뭐니. 그런다고 이렇게 갑자기 큰 돈이 생겨? 안 그래도 그것까지 얘기하려던 참이다. 네 아빠 친구 교통사고가 크게 나는 바람에 한동안 의식불명 상태였다가 이제야 정신을 차렸다더구나. 아빠 빚 보증서 줬던 거 돈 붙이러 가다가 사고를 당했다는데 이걸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남편이나 나나 그래서 용서해 주기로 했다. 뭐? 그럼 아빠가 빚 보증 섰던 것도 다 해결되었었던 거야? 그래. 그래서 너 혼수 때 적게 준비해서 구박받고 있을 거 만회 좀 하라고 돈 좀 붙였지. 일단 그걸로 모자랐을 혼수 자금에 보태고 나중에 또 보내줄 테니까 집 장만하는 데도 쓰자꾸나. 어차피 잃어버렸던 돈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생기니 내 아빠나 나나 그게 좋다고 생각이 들었다. 엄마가 그렇게 해주면 고맙기야 하지. 그리고 사돈 양반한테 명품백도 하나 선물할까 싶구나. 엥? 어머님한테 명품백은 왜? 너랑 박서방 결혼하고 나서 내 생일이랑 아빠 생일 물어보니까 비싼 선물을 다 챙겨주시지 뭐니. 아빠한테는 비싼 양복에 나한테는 밍크 코트까지 챙겨주면서 힘내라고 하시더라. 엄마의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시어머니가 돈이 없다는 걸로 핍박은 했었지만 베푸는 걸 아끼지는 않았었다는 생각이 스쳤죠. 어쩌면 시어머니가 진정으로 바란 건 노파심에 하는 말을 제가 받아들이고 수긍하는 것 뿐이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시어머니의 생일 잔치날, 저는 엄마와 함께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사람들이 있는 자리라서인지, 그게 아니면 엄마한테는 별 악감정이 없어서인지 친절한 모습을 보이더군요. 니엠이 내 생일 잔치엔 왜 온 거라니 옷은 무슨 거지 새끼 마냥 입고 와선 동냥이라도 하러 온 거라니? 어머님, 엄마가 준 생일 선물 보면 놀랄 텐데요. 뭐 생일 선물이 뭐길래? 그간 어머님이 챙겨주신 거 감사하다고 명품백 선물을 했더라고요. 가짜 아니고 보증서처럼 쓰는 개런티 카드인가도 들어있다고 하니 확인해보세요. 아니, 사돈이 무슨 돈이 있어서 이런 선물을 해. 그럴 돈 있으면 아껴서 너네 집 만드는데 보태기라도 해야지. 사실 어머님이 모질게 말씀해서라도 돈 관련해서 주의해야 한다는 거 알려주려 하신 건데 제가 오해를 많이 했나 싶더라고요. 좋은 마음으로 하신 말인데 엄마 아빠가 돈 날린 일도 겹치고 저도 죄송스럽기도 해서 순순히 말씀을 못 받아들였어요. 난 또 뭔 대단한 얘기를 하나 했다. 알겠으니 선물 제대로 받았고 감사하다고 전하기나 하거라. 네. 혹시 또 하실 말씀은 더 없으세요? 그간 나도 어른으로서 말이 너무 심하긴 했었지. 그리고 어쨌거나 욕봤다. 어머니와 저의 갈등은 얼추 해소가 되었죠. 저에게 틱틱거리는 투도 많이 줄어드신 어머님 덕분에 합가 생활하는 것도 많이 수월해졌다 싶었고요. 남편에게는 굳이 분가를 해야 하나 말을 꺼낼까 고민하던 중 저는 어머님의 감추고 있던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조만간 집에서 나가서 지내거라. 약속했던 신혼집장만 지원해 줄 테니까. 너도 나 편하진 않을 테니 그게 좋잖니. 사실 요즘 적응이 되기도 해서 그냥 있을까 싶은데요. 나가면 어머님 잔소리 그리워질 것 같기도 하고요. 너도 알다시피 내가 성질이 좋지가 못해.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있다 싶으면 괜히 엄한 사람한테 화풀이도 하고 그런다. 사돈 양반 들먹이면서 너한테 성질낸 것처럼 이제는 안 그러시잖아요. 괜찮아요. 너한테는 민망한 얘기다만 또 사과를 할 일이 있어 그런다. 사실 개 모임에서 개돈을 들고 개주가 도망을 갔었거든.
딱 내가 받을 차례 앞에서 말이다. 어머님의 말은 저로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저희 신혼집을 장만해 줄 수 없다고 못 박았고, 제가 계모임의 신뢰관계를 지적했을 때 이미 돈이 없으셨던 상태였습니다. 나한테 그런 일이 닥치고 사돈댁도 그런 일이 있고 보니 온갖 게 다 짜증나고 말할 곳도 없으니 하루하루가 지옥이더구나. 그래서 너한테 조심하라고 한다는 게 그만 화풀이를 해버렸다. 세상에 그런 일이 있는 줄 저나 남편이나 상상도 못했어요.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니들 일도 버거운데 짐을 얹을 순 없잖니. 어쨌건 나도 도망간 개주 그 망할 것 잡았고 돈도 거진 다 돌려받았구나. 그러니 신혼집 보태주는 건 약속한 대로 하는 게 맞다. 어머님, 저희는 진짜 괜찮은데요. 꼭 너 생각해서만 그런 게 아니다. 기센 며느리랑 지내기 내가 힘들어서 그런다. 종종 반찬 들고 방문할 테니 그때 홀대나 하지 말거라. 결국 저와 남편은 어머님의 고집대로 봐두었던 신혼집보다 더 좋은 곳에 이사를 갈 수 있었는데요. 갈등이 있기는 했지만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잘 풀릴 수 있었죠. 돈이나 체면 따져가면서 살던 시어머니, 역시도 이번 일로 많이 깨달은 게 있는 것인지 전보다는 사람이 더 순해지기도 했고요. 이 일로 인해 사람을 믿거나 불신한다는 일이 보이는 그대로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과 소통의 중요성 역시도 알게 되었답니다. 앞으로도 시어머니와 갈등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화를 하면서 속을 터놓고 협조하며 지낸다면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